수면 후 스트레칭을 하는 강아지들은 건강하다. 건강한 강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2에서 4시간 정도 그루밍을 한다. 꼭 보여야 되는 건강 행동. 혹시 우리 아이는 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당되지 않는지 모든 보호자님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어펫 구독자 여러분, 박정석 수의사입니다. 최규선입니다. 반려동물이 건강하다는 신호를 제가 한번 수의사님들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튜브에는 이미 반려동물 건강 적신호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셀프 체크할 수 있는 건강하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컨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네요. 첫 번째, 강아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몸을 자주 턴다 이러면은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하는데, 적당히 자주 턴다면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이 몸을 털 때 머리 쪽부터 시작해서 몸통에서 요 꼬리 쪽으로 지나가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털거든요. 맞아.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잘 못 털어요. 털긴 터는데 되게 이상하게 털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허리 쪽 디스크가 있어. 허리가 아프면은 꼬리에 가기 직전에 허리쯤에서 멈추는, 굉장히 이제 보호자가 봤을 때 이상한 형식으로 몸을 터는 증상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목만 이렇게 터네? 요즘은 왜 그러지? 했더니 디스크인 경우가 있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만졌다거나 몸에 뭐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자고 일어났다거나 했었을 때 터는 증상이 올바른 빈도로 있다라고 하면은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를 보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강아지들은 건강한 강아지다. 건강한 강아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저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강아지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바깥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게 사실 강아지야. 누구보다 먼저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 헥헥거리고 좋아해준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좀 들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삑삑삑삑삑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와 봅니다. 보호자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가운 상황에 자발적으로 다가와서 놀자고 하거나 반가움을 표현하는지,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아이의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 아이가 건강한지 활력이 넘치는지를 보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후 자고 일어나면서 앞다리를 쭉 펴고 엉덩이를 들며 스트레칭을 하는 강아지들은 건강하다. 이것도 이제 우리 첫 번째 몸을 터는 증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들 이게 요가하는 맞아. 고양이 자세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플레이보우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플레이보우는 이제 놀자고 할 때 이제 절하는 듯한 자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플레이보우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사실 자다 일어났을 때 하는 건 기지개 피는 거죠. 그쵸? 자다 일어나서 내가 기지개를 편다는 건 다음에 놀이를 하거나 밥 먹으러 가거나 산책 가자고 조르거나 뭔가 활동적인 거를 하고 싶다라는 하나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다 일어나서가 아니고 평소에 시도 때도 없이 스트레칭을 하는 강아지는 그거는 오히려 병적인 맞아.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합니다, 저희에서. 그래서 이런 자세가 네. 이제 보통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냐면 프레이어스 포지션이라고 부르는데, 상복부 여기 쪽이 아파서 여기에 복압을 낮추기 위해서 앞에 몸을 이렇게 낮추고 있는, 뭔가 놀자고 하는 자세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애기 표정이 달라요. 맞아. 나 아파 이러면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행동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이러한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어떤 빈도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이의 증상이 어떤지를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강아지랑 산책 시 바닥에 코를 박고 다니는 듯이 냄새를 적극적으로 맡고 다니는 강아지들은 너무 귀엽죠?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강아지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강아지들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딱 이게 보여요. 어린 애들이 호기심이 많잖아. 일단 호기심이 많고 활력이 넘쳐. 그냥 걷는 것만으로는 에너지가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냄새 맡고 킁킁킁킁 하고 다니는 것도 이거 다 에너지거든요. 나이가 어느 정도만 돼도 그러한 증상들이 대부분 사라져요,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이게 좀 애가 철이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나쳐서 산책할 때 너무 관심 없이 질질질 끌려가는 경우, 몸이 어디가 아프거나 활력이 과하게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 쭉 들어보니까 자극에 대해서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그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지금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억cep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아지 눈을 봤을 때, 흰자를 봤을 때 실핏줄이나 노란 끼가 없이 깨끗한 하얀색이다 하면 눈이 건강한 강아지다.
그쵸? 이제 흰자가 당연히 맑고 깨끗한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노랄 정도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병이고, 맞아. 우리 황달이라고 부르죠. 몸이 누렇게 뜨는 거. 눈동자나 잇몸 이런 데서 첫 번째로 보이는 증상이고요. 황달은. 검은자도 마찬가지야. 그치. 검은자라고 하니까 되게 비전문적인데 동공이 굉장히 맑고 그 안에 백내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거. 맑은 눈은 건강하다라는 신호일 것 같습니다. 약간 동공에 보호자의 모습이 비춰 보이면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아, 그쵸.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흰자 쪽에 막 굵은 혈관 같은 게 하나씩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치. 뭔 말인지 알겠을 거야.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거 없애기 위해서 뭐 미용 목적으로 주사 같은 걸 통해서 그 혈관을 일부러 없애거나 하기도 하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미용적인 목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잇몸을 봤을 때 선홍빛 색이면 건강하다. 선홍빛의 잇몸은 건강하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잇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호자님들이 이거를 애기들 잇몸을 이거 들어야주고 안 보려고 하셔서 그렇지 보면은 뭐가 건강한 거고 뭐가 안 건강한 건지 다 알 수 있어요. 솔직히 쉬워. 보호자님들이 나는 항상 봤으면 좋겠어. 맞아요.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이빨하고 잇몸의 그 경계면에 약간 빨갛게 층 같은 게 있죠? 그라데이션처럼 일종의 빨간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선홍색이 되면은 오히려 염증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잇몸을 이렇게 확인해서 봤을 때 이빨이 깨끗한가? 첫 번째. 그치. 두 번째, 잇몸의 색깔이 선홍빛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빨과 잇몸 사이에 염증 같은 게 있어서 빨갛게 붓거나 냄새가 나거나 아파 보이지는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항상 봐야지 되고, 보통 건강을 해치는 뭐 빈혈이라든가 잇몸 질환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는 잇몸이 너무 창백해진다거나 너무 염증이 있어서 빨갛게 변한다거나 하는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의 혓바닥을 봤을 때 선홍빛이고 갈라짐이 없는 강아지들이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근데 혓바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언제 많이 보냐면 얘가 상태가 안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혓바닥 색깔을 보긴 하는데, 우리가 혓바닥을 볼 수 있을 정도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맞아. 혓바닥을 이렇게 혓바닥 알 수 없잖아요. 상태가 안 좋으면 혓바닥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요? 저산소증이라고 그치. 하죠. 우리 심장병이 있는 환자라든가 기관 협착이 있는 환자들 이런 기침 있잖아. 요런 기침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혓바닥을 봤을 때 선홍빛이 아니라 약간 좀 까맣다? 아니면 좀 파랗다? 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파랗다가 있어요. 딱 맞는 거야. 그래서 보호자님들 보셨을 때 평소에 우리 아이 혓바닥이 항상 이제 예쁜 핑크빛이었는데 좀 파란데? 창백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아이들 입장에서 폐 또는 심장 등의 기능이 충분하게 있지 못해서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빈혈 때문에 혀가 창백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호흡기 환자, 산두종이 뭐냐? 패키니즈, 시츄, 프렌치 불독 같은 친구들, 특히나 노견에서 혓바닥 색깔을 잘 보시면 건강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아지 귀를 열고 냄새를 한번 맡아봤을 때 아무 냄새가 나지 않으면 건강한 강아지다. 귀 건강에 있어서는 팩트죠. 보통 웨이 쪽에 염증이 있으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살짝 걱정되는 거는 사실 감염 초기나 웨이도염 초기일 땐 냄새가 잘 안 나긴 하잖아요. 냄새가 나지 않아도 귀를 봤는데 만졌는데 뜨거워, 아니면은 빨개. 그리고 부어있어,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염증의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냄새가 안 나는데 귀가 너무 뜨겁고 빨개 라고 하면은 외염 초기일 수 있거든요. 이때는 또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웨이도염 초기일 때 양쪽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이 보통 더 빨리 심해지니까 귀 양쪽이 딱 속된 말로 까봤을 때 똑같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건강함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두 개 있는 장기는 똑같으면 좋아. 그치. 똑같을수록 좋지. 눈, 귀, 다리 양쪽에서 봤었을 때 눈 두 개가 상태가 비슷하네, 귀 두 개가 상태가 비슷하네, 아니면 걸음 걸을 때 왼발 오른발을 항상 비슷한 빈도로 사용하네, 이빨 같은 경우에도 이쪽하고 비슷하네 라고 하는 게 보통 건강하다는 신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강아지들은 관절이나 이쪽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관절이 오래 안 좋죠. 그럼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다리 두께가 달라. 그치.
관절이 안 좋으면은 그 아픈 다리를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잘 안 쓰면 어떡해? 반대 다리로라도 걸어야지. 그래서 반대 다리만 쓰다 보니까 한쪽은 두꺼워지는데 한쪽은 굉장히 얇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혹시 어렸을 때 뭐 깁스 같은 거 하셨던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깁스 딱 풀고 나죠? 그럼 두께가 달라져 있어요. 다리를 보통 한 15일 이상 정도만 안 써도 조금씩 근육이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고 꽤 긴 기간 뭐 몇 달씩 다리를 잘 안 썼다라고 하면은 근육이 심하게 빠져서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두 발로 우뚝 잘 선다. 맞는 말이긴 한데 두 발로 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두 발로 잘 서서 이렇게 있으면은 아 그래 너 아직 건강하구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 아직 통증은 없구나. 두 발로 쓸 정도로. 너 아직 좀 덜 아프구나. 라는 신호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 두 발로 서는 건 사실은 수의사 입장에서 권장하고 싶지는 않은 행동이에요. 이제 다음은 고양이입니다. 그루밍 시간이 하루에 2에서 4시간 정도 그루밍을 한다. 충분하게 그루밍을 하는 건 건강한 고양이에서 꼭 보여야 되는 건강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어떻게 보면 깨끗해지기 위한 그 위생 관리를 위한 본능이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한다는 건 당연히 건강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루밍을 안 하는 고양이들이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건 또 아니에요. 좀 너무 살이 쪘다거나 그치. 너무 뭔 살이 말인지 쪄서 알겠다, 이제. 못하는 애들이 있어. 못하는. 아니면은 타고나기를 위생관념이 부족한 고양이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음. 한 살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루밍 안 하지 이런 애들 있긴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건강검진 해보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쪽만 그루밍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오버 네. 그루밍이라고 하죠. 항상 보면 여기만 그루밍 하고 있지. 맞아요. 보통 그 부위가 뭐 간지럽다거나 아프다거나 하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다다를 많이 할수록 건강한 고양이다. 우다다를 많이 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확률은 적긴 하죠. 엄청 운동하고 엄청 활발한 애들이니까. 그렇죠. 물론 이것도 이제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우다다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아프냐? 그건 아닌데 우다다를 많이 하면 건강한 고양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사람으로 보자면은 얘가 운동을 자주 해. 그리고 운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막 운동 시간도 길어. 그럼 보통 건강할 확률이 높잖아. 그렇지. 높은 곳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고양이는 건강한 고양이다. 이 질문은 좀 세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캣타워라든가 높은 곳에 자주 올라가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관절 문제는 없다. 그치. 관절은 아직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맨날 높은 곳에만 올라가 있다거나 내려와서 무언가 하는 걸 좀 꺼린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역시 사실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보이는 행동일 수가 있거든요. 행동학적 문제지 그렇게 되면 또. 그렇죠. 고양이가 사실은 높은 공간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한다고 했지 거기서만 사는 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페트롤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항상 저 위에만 있네. 뭔가 아래 동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누구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거나 이제 뭐 강아지일 수 있겠죠. 보통 강아지랑 같이 사는 고양이들이 그렇게 위에만 있어요. 맞아. 강아지랑 같이 놀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캣타워 위에 있다라고 무조건 건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양이의 꼬리 끝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부드러움이 뭐 어떤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 이렇게 유연하게 그냥 허리, 관절 이런 데가 아픈 고양이들은 꼬리나 몸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꼬리를 잘 움직이는 고양이는 건강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얘기가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퍼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양이의 건강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치. 고양이들이 증상을 숨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서 그래요. 능하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이게 뭔가 아픈 고양이랑 안 아픈 고양이랑 구분이 잘 안 가. 사실 이 주제를 듣다 보니까 특히 고양이 편에서는 더 그런데 이런 속설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양이가 애가 비만이 아닌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강한 신호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평소와 비슷한가? 그것도 맞아. 평소와 비슷한가? 요즘 들어서 달라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들어 토를 자주 하네. 요즘 들어서 산책 시간이 짧아졌네. 요즘 들어서 밥 달라고 잘 안 하네. 그냥 사소하게 넘길 수도 있는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거든요.
보호자의 직감 같은 게 있잖아요. 싸한데 싶으면 그냥 동물병원에 와서 뭔가 좀 싸해요, 검사해주세요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되긴 한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얘가 정기검진을 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그러면 조금 뭔가 미안해. 뭔가 싸해요 라고 데려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고 봤을 때 이상을 찾을 확률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다만 검사 비용이 좀 많이 들 수 그치. 있습니다. 이제 그 싸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싸하다 플러스 토해요가 있으면 소화기 좋지. 증상이니까 맞아. 소화기에 관련된 검사를 해본다거나 싸하다 플러스 기침해요면 호흡기 증상일 테니까 그쪽을 본다거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단서가 없다. 그냥 싸하다. 그냥 감이 이상해. 얘 좀 아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갑이 싸해지는 거지. 보호자님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아이들을 잘 보고 계세요. 그래서 수의사들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물론 좋은데 내가 수의사기 때문에 근데 보호자님들이 보셨을 때 애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상한 게 맞아요. 보통. 맞아. 진짜. 애매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3번 먹던 애가 2번 먹어요. 보호자님이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거지. 아니면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먹을 걸 남겨본 적이 없는 애가 사료 요만큼 남겼어. 맞아. 그렇다고 병원 가면은 큰 병 아닐 것 같은데 다시 오세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질병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미묘한 변화. 보호자님들이 수의사에 비해서 우리 아이를 잘 알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이거든요. 최대한 증상을 더 유심히 보고 어느 부분이 달라서 이상한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상한 걸 솔직히 고양이는 카메라 들이대는 순간 없어지긴 하는데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남겨오면은 그것도 생각보다 도움 많이 돼요. 영상, 사진 그냥 뭐 아무거나 막 찍어보세요. 맞아요, 진짜요. 왜냐면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가 가끔씩 숨을 이상하게 쉬어요 하면서 보호자님이 내 앞에서 그걸 따라하는 거야. 도움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하나도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안 하는 것보다는 따라하는 게 좋은데 좋은 내과 수의사는 기침을 여러 개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혹시 우리 아이는 하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당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아이가 해당되지 않는지 모든 보호자님들이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로 우리 아이는 몇 개나 해당돼요, 우리 아이는 뭐가 해당이 안 되네요, 어떤 게 안 좋을까요? 질문 그리고 자랑도 많이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뭐 건강하다는 신호 지금 재밌는 거 많았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뭐 건강하다는 신호 그런 거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치.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건강한 우리 아이의 비밀스러운 행동.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게 있으시면은 꼭 댓글로 남겨서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의사님들이 항상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저희 케어페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이게 제가 초반에는 하나하나 달았는데 진료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 항상 마지막에 댓글 달았던 분들의 그 댓글을 보여드리면서 답변을 받는 쿠키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번에 댓글은 요겁니다. 더 아이즈 온리 만 2살 우윤양이 건식 사료만 좋아해서 같은 브랜드로만 먹이고 다행히 물은 수시로 마셔서 물그릇 2군데 배치해놨고 응가는 하루 1번, 쉬는 하루 3-4번 하고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괜찮고 그리고 저는 이거 보고 되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다 세고 계셔. 세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닌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예. 어. 그래서 저는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그러면 수의사님들은 양호님들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간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잘 건강을 알 자신 있으면 몰라도 됩니다. 약간 이상하면 그냥 초음파 갖다 대면 되잖아. 저는 맨날 볼 수 있거든요.